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수준 미달, 자격 위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주고 있고. 예, 김준혁의 역지사지 시간입니다. 김준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 웬일로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으셨대요? 예, 이거 좀 다시 좀 잘 매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예. 본회의가 있습니다. 예. 예, 본회의 마치고 제가 5분 발언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아,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지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예, 국민의힘 위원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퇴해야 된다. 대선 후보도 내어서는 안 된다. 예. 좀 강한 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세게 하시지. 한 50분 하시지. 근데 시간이 예. 국회가 정해준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5분 안에 그것을 다 농축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본회의 때 권영진 의원이 뭐 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님하고 우리 김준혁 의원님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맞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박수 많이 쳤더랬는데. 예. 제가 원래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언성을 높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영진 의원은 국회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안에 나름의 어떤 보이지 않는 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 의원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언성은 높인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 영역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가 있고 조국혁신당 의원님 자리가 있고 이렇게 나름의 어떤 자리들이 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 들어와서 언쟁을 하거나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1948년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도입니다. 이것이. 예. 이걸 처음으로 깬 사람이 권영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권영진 의원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좀 잠깐 나섰던 것이고 그 이후에 연장이 오늘 5분 발언으로 이어진 것이죠. 제가 5분 발언 안에 권영진 의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역지사지 나오신 뒤로 김준혁 의원님 아주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성원이 빗발치는데 미국에서 뭐 연락을 받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정어리 TV 제가 출연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우리 백운기 선생님 팬들이 많이 있고 예. 정어리 TV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정어리 TV를 보다가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친구 나중에 한번 한국 가면 꼭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친척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민주당의 김준혁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동생분이 예. 이거 종남이 누나 아들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는 예. 분이신가 보구나. 예, 저희 어머님 사촌 동생분들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찍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를 보게 됐는데 이제 정어리 TV 때문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친척인 거 모르고. 전혀 모르고 예.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안성에서 이제 같이 다니셨으니까 예.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는 못 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이제 한국에 잠깐 여행을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도 하시게 됐고 또 저희 의원실하고 또 연락이 돼서 내일 친척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저희 보좌진 분들하고 같이 국회 투어 다 하고 11시에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같이 뵙고 같이 인사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카톡으로는 제가 좀 인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정어리 TV가 맺어준 저희 인연이 좀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예, 예. 또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관계니까 얼마나 제가 반가웠겠습니까? 예. 예. 저희 어머님 사촌 여동생이니까 예. 저한테는 이제 오촌 이모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모가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한 분이 더 생겨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지사지에 오실 때마다 인물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좀 탐구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국민들 가장 차원 기분이 좋다가도 들으면 기분 나쁜 이름이 한덕수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에서 저희가 참 그 쓰레기 시리즈를 했어요. 예. 뭐 지금 여러 쓰레기들이 있는데 한덕수, 최상목, 이완규, 뭐 권성동, 이진숙 막 이렇게 많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한덕수가 1등 쓰레기인데 이 한덕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투표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냐 아니면 참아야 되냐 했는데 91%가 탄핵해야 된다로 나왔는데 네. 이걸 탄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는 조금 있다가 따로 한번 네. 여쭤보기로 하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윤원용을 꼽으셨더라고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점이 닮은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윤원영이 영의정을 했습니다. 예. 영의정을 했는데 어느 왕 때죠? 명종 때 명종 때. 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라고 중종의 이제 세 번째 왕비였죠. 바로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힘을 믿고 권력을 이제 장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덕수와 윤원영을 이제 같이 보게 된 거냐면 윤원영의 말로가 매우 비참합니다. 예, 온갖 전횡을 누리다가 말로가 비참한데 한덕수 지금 현 국무총리의 말로도 저는 윤원영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 현재 내란 대행이 누구의 힘을 믿고 저렇게 거친 표현으로 날뛰는 것일까? 이것은 김건희의 힘을 믿고 그런다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인 되시는 배우자 되시는 최아영 여사, 예, 이분들이 무속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세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윤원영의 아내가 그 유명한 역사 속의 인물 정난정 아닙니까? 예. 예, 그 정난정이 요녀라고 그래요. 요녀라고도 예. 이야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권력의 화신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인물이고 또 무속에 심취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로 보게 됐을 때 윤원영과 정난정의 이런 관계 여기에 문정왕후와의 관계 또 무속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역대 재상들 중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재상들 중에 윤원영이 가장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과 닮았다. 예, 영의정쯤 되게 되면 명망 있는 영의정이 매우 많습니다.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영의정들도 많이 있죠. 뭐 이항복이라든가 오리대감이라고 이야기한 이원익, 또 유성룡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재상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재상, 윤원영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윤원영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윤원영의 말로는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게 되죠. 예, 그 정난정이 윤원영의 자결 5일 전에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하고 그리고 윤원영도 5일 뒤에 자결을 하게 되는데 내외가 다 같이 예, 유배를 갔다가 예. 그러니까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결국 이제 유배를 갔다가 금부도사가 자신들에게 사약을 내리러 오는 줄 착각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뭐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 내외가 그렇게 죽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비극적 말로가 생기게 된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계속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공적인 자리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 사람이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저 오만불손한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요, 한덕수 이자가 대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자기가 나서면 그때부터 이제 위상이 마치 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는 왜 나오려고 하느냐. 자기가 내란의 주요 가담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도 정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나를 탄압하네. 이런 명분 삼으려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과 야5당이 자신을 탄핵해 주길 바라는 거죠.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다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로는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김준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물론 나 탄핵시켜줘. 그러면 나 나가가지고 후보로 뛸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지명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저렇게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하고 광주, 울산 다니면서 지금 대선 운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또 미국 가서 누구 뭐 만나니 어쩌니 저거 하고 그러는데 탄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음 주 안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덕수라고 하는 이 무능한 관료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휘말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아수라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헌법 위반을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빠르게 탄핵 보고를 하고 법사위에서 탄핵 발의를 마치고 다음 주 안에 본회의 열어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도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찌됐든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지금 나 대선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한덕수 대행을 놔둡니까? 왜냐하면 대선 공정한 관리하라고 둔 거 아닙니까? 심판으로. 근데 심판이 지금 아차하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 나중에 그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도 공정한 대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의 저런 오만한 행동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은 뭐 역지사지 이야기인데 한덕수에 대한 뭐 정치적 이야기가 좀 중심이 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게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아니, 현재는 이제 제2당인데 국민의힘이 예. 제2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러네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선 경선에 참여하든 말든 그건 공당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도 아닌데 그런데 구직이 나가서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은 내 마음은 한덕수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진배 없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이 경선을 끝내고 나서 무소속인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 다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것이죠. 아니 계속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활동해 왔던 사람들한테 한 번도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한덕수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겠다? 후보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당원들은 원내대표를 탄핵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인 정당인 거죠. 지금요, 아까 공정한 대선 관리 이야기 하셨는데, 이 공정하지가 않은 게 일단 지금 어제도 경찰이 그 관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철수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한덕수가 하게끔 해줘야죠. 그리고 김성훈이도 지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김성훈이 경호차장으로서 강력하게 저지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란 수계를 방어해 왔던 자가 지금도 경호실에서 계속 행세를 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실 안에 있었던 그 압수수색 하는 것을 방해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가 당연히 업무 정지 명령 내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직 해임을 하거나 업무 정지를 하거나 해서 관리 내각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그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듯이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에 불과한 한덕수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한덕수 탄핵에 혹시라도 이제 좀 신중하다고 그럴까? 반대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지금 저걸 한덕수가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까? 뭐 그런 논리가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저거 놔두면은요. 아니 고름이 살됩니까? 예, 고름은 맞습니다. 짜내야지요. 네. 나중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아니 김 의원님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죠. 그런 짓을 하는 자입니다. 예, 예. 나중에 또 어떤 짓을 하면서 민주당이 아이고야 뒤통수 잡을지 몰라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관세협정에 무조건 트럼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빨리 다음 주 안에 끝을 내야 됩니다. 또 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위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급박한데 한덕수 제자가 저대로 있으면 나중에 내각 구성하는데도 애먹을 수 있어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국무총리 없는데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티고 안 하고 그러면은 하염없이 내각 구성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현재 잘못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로 이름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조직 개편을 새롭게 새 정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발동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비토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제대로 된 걸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반드시 당장 다음 주 안에 탄핵되어야 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 혹시 이제 김준혁 의원님은 어떤 일을 주로 맡게 되십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공개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 뭔가 뭐 비밀 부대입니까? 아니 비밀 부대라기보다 뭐 저는 주로 이제 정책 예. 관련된 내용을 주로 좀 많이 맡아왔었고요. 아마 공개적으로 하자면은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이 부분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게 될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그 저희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의 그 기본교육 분과장을 좀 맡고 있고 성장혁신위원회에서 혁신인재 양성위원장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지금 충실하고 있고 제가 그 우리 당에
4050 당의 가장 중심이 이제 40대 50대거든요. 예. 4050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4050 조직이 이번 대선에 크게 역할하는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당내 문화예술계 쪽에 오랫동안 함께 왔던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이상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 이렇게 함께 통합하고 또 그들이 이 대선 우리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경선에서 확정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데 아마 제가 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큰 역할 기대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순회 경선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차분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뭐 너무 명확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경선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전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예. 김동연 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주변에서 이 경선 룰이 좀 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경선 참여하지 말자라고 하는 아마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가 아니 당원들이 원하는 경선 룰인데 그것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또 감사 문자도 보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뭐 가장 가까운 인물로 많이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최소한 세 분이라도 같이 경선하시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선 이후에 다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더 적극적인 대선 승리의 역할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회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거의 의견이 좀 모아진 내용입니까? 상당수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추진해왔던 행정수도의 이전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행정수도 관련해서 역사적인 이제 그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안에 양경체제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양경체제. 예, 두 개의 수도를 둔다는 겁니다. 양경. 예, 예. 경조가 양경체제를 추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창덕궁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한양을 수도로 두고 또 수원을 상왕의 수도, 주상의 수도와 상왕의 수도. 그러니까 정조는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의 수도를 두고 본인이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양경체제론을 이제 가동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 내용을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이유로 이런 두 개의 수도를 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고려 시대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경을 중경이라고 하고 있고 당시 지금의 서울을 남경이라고 하고 또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 개의 수도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이런 수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맡게 했고 지금도 역시 국가 전체를 갖다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서울을 금융의 중심 그리고 이 세종을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두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공약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체제라는 게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장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마무리 좀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월요일 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 정책 제안을 좀 몇 가지 좀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실용 아니겠습니까? 뭐 무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타파하고 현재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제 용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산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그 안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고 근데 용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청와대 부분을 빠르게 정비를 하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금방 정비하고 그래서 보안 문제 다시 좀 정비하면 청와대로 이전해서 아마 운영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세종시 관련해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시는 동안에 국회 제2국회를 세종시에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마 올해 말에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22대 때는 아마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23대부터는 완벽하게 세종에서 국회를 개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분은 좀 찝찝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대안일 것 그럼요. 같군요. 아니 뭐 실용적인 사람이 예. 그런 장소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무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풍수 이런 거 다 그런 건 다 말장난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용산으로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앞마당에 묻었다는 흉관이라든지 이런 주술과 관련된 거, 무속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파헤치고 밝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어디에 묻었는지 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걸 조치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정비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그 5당, 이제는 야5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당, 야당이 없고. 그렇죠. 민주진영 5당이 일단 단일 대우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 네. 지금 이제 다른 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다 후보는 안 내기로 했습니까? 사회민주당하고 기본소득당은 이제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요. 예. 또 낼 여건도 또 쉽지는 않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진보당의 현재 대표와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은 후보를 안 내고 민주진영의 단일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부 당원들 중에 대선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현 당대표 또 윤종호 원내대표는 단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윤종호 원내대표님하고 같이 좀 식사하면서 또 말씀도 좀 들어봤고요. 그날 저희가 이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 5당 예. 연합 모임이고요. 유일한 연합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또 안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호 원내대표, 또 저희 당 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좀 했습니다. 예, 향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단일하게 이번 정권 교체를 함께 한다. 확실한 연대를 한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연대 속에서 새로운 민주 정부 만들고 사회 대개혁 함께 한다. 우리끼리는 아주 강력한 연대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김준혁 의원님이 민주 5당의 연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제가 말 속에서 저한테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가장 닮은 자로 윤원용 꼽아가지고 그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됐는데요.
어떠세요? 김준혁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8명으로 지금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4명으로 예. 축소하는데 4명 안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면은 예.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전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4명 안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임 당원들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의 인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결이 안 된 후보가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자면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는 좀 떳떳할 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과연 지지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동훈은 영남 세력들한테는 배신자로 찍혀 있기 때문에 4명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경선의 최종 승리자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본인이 뭐 턱걸이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설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윤석열의 후광을 막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가 한덕수한테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속에서는 누가 정치적으로 가장 노회한 사람이냐. 저는 국민의힘은 이 철저하게 노회한 자가 차기 당대표를 맡기 위한 그런 그 경선이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선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음 당대표를 획득해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독하게 먹은 홍준표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으로 바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국민의힘 후보 역학 관계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준혁 의원님 참 제가 국회 들어가실 때 열렬히 박수치고 성원하고 그랬는데 아주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빠르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정치인의 길로. 아닙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해야죠. 다 우리 백운기 선생님께서 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예. 우리 정어리 형님들도 같은 생각이세요. 이은주 님이 정어리 TV 창단 멤버이자 패널이신 김준혁 의원님은 꼭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의원님이십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후원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아직 부족합니까? 예, 뭐. 후원 계좌 안 가져오셨어요? 예, 뭐. 앞으로는 그거 올 때 좀 같이 좀 띄워줍시다. 예, 김준혁 의원님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오늘 역지사지 감사합니다. 예. 계속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주 뒤에 뵙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셔도 꼭 오세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민주당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한 역지사지였습니다.